이 부분을 보시면 동사 어근, 미래 시제 다른 형태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는 동사 어근과 시제 어간을 좀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어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제 어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사 어근하고 시제 어간 사이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어근과 시제 어간의 그 관계를 어떤 패턴에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근하고 현재 시제 어간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수업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어근과 현재 시제 어간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시제에서 어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근데 이게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근이 또 규칙적으로 바뀌는 그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폐쇄음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현재 시제에서 이중자음으로 나타나는 거, 또 문자가 추가되는 거, 그리고 모음 전환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음 동사에 대해서 볼 겁니다. 동사 어근과 시제 어간을 구분을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장 기본, 루트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풀고 있다라는, 나는 푼다라는 단어죠. 거기에 요 리라고 하는 모습, 여기서 발로라고 하는 단어의 요 부분, 발까지, 요 부분이 어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어근으로서 나는 푼다, 그리고 나는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제의 기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형태의 기본 형태, 그래서 현재 시제 어간, 미래의 어떤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기본 형태가 미래 시제 어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라고 한다면 여기 리오 그랬을 때 이 리오는 현재형이죠. 현재형에서 리는 이 부분은 현재 시제 어간. 여기서는 리소라고 하는 리소는 미래죠. 미래의 이 부분은 미래 시제 어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현재 시제 어간이랑 미래 시제 어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근에서 현재 시제 어간이 나왔는데 이 어간이나 미래 시제 어간이나 똑같은 형태. 두 번째는 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라고 한다면 이 어근에서 현재형은 요 람다 두 개까지 현재 시제 어간. 현재 시제 어간. 그런데 발로 이 부분은 미래예요. 미래 시제 어간은 발까지입니다. 미래 시제 어간은 발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래 시제 어간이에요. 다시 보시면 미래 시제 어간은 발 하나로 이 람다 하나가 있는 이 부분이고 현재 시제 어간은 람다가 두 개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규칙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버발 루트, 이게 동사 어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사 어근은 이 동사 어근에서부터 현재 시제 어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사 어근에서부터 미래 시제 어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 시제 어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 어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현재 시제 어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시제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근을 추측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사 어근에서부터 현재 시제 어간이 나오고 미래 시제 어간이 나오고 부정과거 시제 어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시제 어간이 모든 시제 중에서 가장 불규칙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미래 시제 어간이 동사 어근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현재 시제 어간은 불규칙합니다. 더 많이 바뀌는 듯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언어다 보니까, 많이 쓰는 시제다 보니까 좀 더 변화돼도 얘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규칙한 게 이제 현재 시제 어간이고요. 그리고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앞에 어떤 시상을 나타내는 접두모음, 때로는 중간에 어떤 시제 형태에서 미래냐 뭐 과거냐 하는 이것을 뺀 것, 이것을 빼버린 것이 어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턴을 좀 잠깐 볼 건데요. 첫 번째 패턴은 어근과 현재 시제 어간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근에서부터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드는데 이때 어근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미래 시제 어간이나 현재 시제 어간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인데요. 어간에 이오타하고 윕실론이 있는 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윕실론이 있는 거, 때로는 이오타가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은 지금 아쿠라고 하는 이게 현재 시제 어간이고요. 아쿠가 현재 시제 어간, 여기 아쿠소 할 때 미래에 얘는 아쿠는 미래 시제 어간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보면 어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어간이 동일합니다. 축약동사는 축약을 해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를 보시면 포이에오, 얘가 현재형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 어간은 포이에까지인데 얘하고, 그리고 포이에소 그랬을 때 이 시그마 앞에 엡실론이 장음화가 됐죠, 에타로. 하지만 그 안에 이 엡실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 동사에서도 이 어근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근과 현재 시제 어간, 그리고 미래 시제 어간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블레포라고 하는 이 블랩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현재형에서 블레포 할 때의 블랩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에서는 시그마와 이 폐쇄음들이 만나게 되는데, 폐쇄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얘네들은 이 지금 푸시 이런 것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스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크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 안에 이미 어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들, 뭐 뭐 이런 단어들, 뜨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입안에서 터뜨리는 동사들은 미래 시제 어간, 현재 시제 어간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제 어간은 규칙적으로 형성이 되고 각각의 시제 어간에서 어근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미래, 부정과거인데 현재에서 리가 보이고 미래에서 리가 보이고 또 부정과거에서 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그 동사 어근이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시제에서 어근이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에르크 요 부분은 현재 시제 어간이고요. 현재 시제 어간. 엘류스 요 부분은 미래 시제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에르크 요 부분이 이제 앞에 뒤에 마이 인칭 빠지고 연결 모음이 빠져서 남는 이 에르크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제 어간하고 엘리소마이에서 요 마이 그리고 연결 모음 오 빠지고 또 미래를 나타내는 시그마가 빠지고 이랬을 때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미래 시제 어간이 얘네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아니면은 외우고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현재 시제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렉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어간이 있는데 미래에서는 에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에로입니다. 이때 이 오메가를 빼버리면 에르가 남죠. 그래서 미래 시제 어간 에르랑 현재 시제 어간 레그가 둘 다 어근 같은 뜻에서 나오는데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형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라오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가 빠진 호라랑 홉소마이 그랬을 때 마이 그 다음에 이 오메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시그마 얘 시그마까지 빠진 오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래 시제 어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 어간에서 어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근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폐쇄음으로 끝나는 어근. 여기서 보시면 이 폐쇄음으로 끝나는 어근일 때 어근이 D, 그러니까 델타 치음으로 끝나죠. 이 치음으로 끝나는데 이 치음으로 끝나는 이 밥티 그 델타로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현재형은 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미래형은 밥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티 델타에다가 시그마 5가 붙었을 때 이 델타랑 시그마가 만나서 이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밥티소 얘가 미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음으로 끝나는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이조, 아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이 이제 아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얘는 구개음으로 뭐 이런 구개음,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그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타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어근입니다. 근데 이게 타라소라고 하는 현재 형태로 변하게 돼요. 아소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이 아소가 지금 보시면 이 타락스에서 여기에서 미래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타락스에다가 소가 붙어서 타락소가 됩니다. 타락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소, 악소로 바뀌는 이런 식의 동사, 아소 동사가 여기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서 이중자음인데 현재 시제에서는 이중자음이 쓰이고 또 미완료 시제에서도 이중자음이 쓰이는데 다른 시제에서는 이중자음 중에 하나의 자음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건데요. 현재 시제에서 발로라고 하는 람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람다가 한 개가 있고 람다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제였다라고 한다면 미래형에서는 바뀌어서 람다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그랬을 때 람다 두 개 있을 때의 의미는 나는 던지고 있다. 근데 하나가 나온 발로는 나는 던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포스텔로도 마찬가지예요. 아포스텔로는 보낸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람다가 두 개가 있죠. 람다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시제 어간에서는 람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포스텔로 미래형에서는 람다 하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람다가 현재 그 이중 자음이 현재형에서는 나오는데 미래형에서는
다른 시제에서는 사라진다. 이게 지금 보시는 현재 시제에서의 이중자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어근이 이제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 세 번째 부분은요. 문자가 추가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에다가 이오타가 붙어가지고 이제 현재형이 되는데 이오타 붙이면서 스크가 이제 붙이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오타가 나오는 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르라고 하는 단어에 이오타가 붙여서 아리오가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변화돼서 아이로가 됩니다. 아이로가 되는데 이 아이로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에서는 아르에다가 오메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장음화가 된 이 오메가 이 부분이 지금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오타 스크가 추가가 되죠. 근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형인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이 근어의 미래형을 보면 근어에다가 시그마가 붙고 오마이가 붙습니다. 근어소마이가 돼요. 얘는 그래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어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소마이 붙어가지고 그는 알게 된다. 나는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근데 현재형이 만들어질 때 이오타가 붙고 스크가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어에 이오타가 붙이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두 번 반복 중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그가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크가 붙어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보시면 이오타 그리고 스크 이게 붙는 형태로 현재형이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감마가 중복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중복이 되고 이 이오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누어진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 감마가 사라지는 그리고 여기에 이 스크가 붙는 형태로 해서 이러한 문자가 지금 추가되는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모음이 전환하는 케이스들인데요. 모음이 길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포산이라고 하는 게 죽다라고 하는 개념의 어근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파는 잊어버리고 대신에 에타와 이스크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아포, 뜨, 여기 아포, 싸, 노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포, 싸의 이 알파가 얘가 빠지고 대신에 그 에타가 이제 여기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타가 붙고 그 다음에 나서 이스크가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아포, 뜨네스코 이 부분이 여기 이오타는 요거는 이 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포, 뜨네스코는 나는 죽는다, 죽인다 뭐 이런 뜻으로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서는 아포, 산 요 미래 시제 어간에다가 우마이가 돼서 이거는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중간태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음동사가 있는데요. 유음동사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패턴 3 형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시제 형태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시제 형태소가 좀 다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시제가 약간 다릅니다. 현재와 미래 시제가 약간 달라요. 유음동사는 뭐냐면 흐르는 소리거든요. 흐르는 소리는 람다, 미, 니, 로 이렇게 됩니다. 람다, 미, 니, 로 뭔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걸 외울 때 레모너스라고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레모너스
레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외우는데 람다와 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람다, 로. 그러면 이 두 단어가요. 입에서부터 이렇게 혀 주위를 맴돌면서 흘러갑니다. 뉘, 미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뉘, 미. 그러면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코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코를 거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걸 비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음동사는 이 람다, 미, 니, 로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미래 능동태 중간태 직설법에서 시제 전미사 S, 시제 전미사가 이 유음동사에서는 S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발음을 해보면요, 이 뉘 시그마를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뉘시, 이게 발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발음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연결하는 모음이 들어가서 네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스, 무스, 미스 이것도 발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서 S가 들어가서 S가 들어가서 미래를 뜻하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서 시그마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얘는 참 많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애는 남겨놓고 이 시그마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다 보니까 또 애 다음에 여기 또 모음이 나오죠. 연결 모음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또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시그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애가 남았어요. 근데 애가 남았는데 연결 모음하고 만나니까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뭘로 보이는가 하면 축약 동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축약 동사하고 이 유음 동사의 미래 형태가 비슷하게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크리노의 미래는 뭐냐면요, 그 미래형이니까 시그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시그마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크린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린소 이 발음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에 애가 붙는 겁니다. 엡실론이 붙는 거예요. 근데 크리네소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모음하고 또 모음이 있으니까 이 시그마가요 여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엡실론하고 오메가만 남습니다. 엡실론하고 오메가가 남으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로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크리노가 됩니다. 크리노가 됐을 때 요 위에 요거 기호를 보면서 아, 얘는 미래형이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아까 시그마가 사라졌죠. 유음에서는 시그마가 없는데 그게 미래를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설법 미래 능동태를 보시면 미래 능동태 시제 어간에 시제 형태소 S가 붙습니다. 그리고 연결 모음 붙고요. 제 시제 능동태 인칭 어미가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너라고 하는 단어, 남다라는 단어인데요.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매너에서 이 앞에 맨, 이게 미래 시제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S, 얘가 시제 형태소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모음 O가 붙고요. 그리고 man이라고 하는 제1시제 능동태 어미가 붙습니다. 그러면 man에서 man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엡실론하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시그마가 있어요. 이 시그마는 빠져줍니다. 빠져주다 보니까 애하고 오만 남죠. 애하고 오만 남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바뀐다? 우로 바뀐다. 기억하시나요? 에오, 오에 이랬을 때는 얘는 우로 바뀐다. 그래서 매누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매누맨을 봤을 때
맨우맨이면은 맨오 오맨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요 상황에서 이게 우맨 하면서 위에 그 기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보면서 얘는 미래형이다 라는 거를 추측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유음 때문에요. 유음이 있으면 뒤에 시그마가 없어도 미래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우맨 그러니까 마치 그냥 축약동사의 현재형 같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맨이라고 하는 유음이 들어가 있고, 축약동사 현재형은 여기에 그 뉘가 아닌 다른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맨 에테 우시 에때 같은 경우에 지금 늘어났죠. 에때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미래형 그리고 현재형. 그러면 보시면 얘 둘 사이에는 차이가 뭐가 있죠? 현재형하고 미래 능동태 여기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위에 있는 요 기호예요. 이거는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강세잖아요. 서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진 거예요. 에이스 위에 오맨 할 때 에때 할 때 에때 우시, 이런 식으로 미래는 시그마 없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약동사의 현재형 능동태를 보시면요, 얘는 보면 우맨 에때 우시, 미래의 능동태하고 축약 현재 능동태하고 똑같습니다. 차이는 미래에는 이 유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유음이 없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미래에는 시그마가 없고 대신에 강세, 서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그 미래임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설법 미래 중간태인데요. 미래 능동태 시제 어간에다가 시제 형태소 S가 붙습니다. 연결모음 붙고 그 다음에 제1시제 수동태 어미가 붙어요. 자, 그래서 맨오의 맨 더하기 S 시제 형태소죠. 더하기 오 연결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메사가 붙는 거예요. 메사세, 운타이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시면 시그마가 사라지죠. 시그마는 사라지고 에하고 오는 만나서 우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로 바뀌면서 강세가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메누메사가 돼요. 메누메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메누메사. 그러니까 이 메누메사 이걸 통해 가지고 얘는 직설법 미래 중간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 중간태에서 메사, 세, 타이, 마이 이런 것들은 제1시제 수동태 어미죠. 얘네들이 붙고 또 우가 붙고 그 다음에 S가 붙어서 또 시그마 사라진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얘는 중간태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도 똑같아요. 조금 틀린 게 있으면 메누마이, 메노마이, 우마이. 근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사라지면서 메누마이가 돼요. 메네.
그리고 메네, 여기서는 위에가 이렇게 장음화 같은 부호가 있죠. 대신에 축약 현재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네이타이도 메네타이, 여기서 보시면 에타이 앞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에이타이, 메네,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게 시그마가 또 빠지면서 A, 이게 붙어가지고 에타이가 붙어가지고 A가 되는 겁니다. 우메사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세도 마찬가지, 운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음동사의 미래는 시그마가 없고 장음화가 된다 정도. 유음 현재에서는 시그마 없고 그냥 현재 형태, 강세는 앞에 있고요. 축약에서는 축약의 뒤에 모음은 그 유음 미래의 모음하고 같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시제에는 축약이 없으나 미래 시제에는 엡실론 축약처럼 이루어져 서컴플렉스가 온다. 아까 전에 봤던 현재 시제, 여기 매너, 여기에는 현재 시제에는 축약이 없어요. 그런데 요 미래 시제, 능동태에서는 엡실론 축약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임 시제 동사 미래 시제 어간은 대체로 현재 시제 어간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포스텔로 람다 2개 나오는 거 하고, 아포스텔로 했을 땐 남자 1개 나오는 거 하고, 남자 1개 나오는 게 현재형이고 2개 나오는 건 길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미래 시제. 이오타가 이제 추가가 돼서 현재를 나타내는데, 아이로 해서 이오타, 그리고 빠져있는 아로. 아포크테이노 할 때 이 이오타 붙고, 아포크테노 할 때 이오타 없이 붙고, 에게이로 할 때 이 A, 요 부분에서 이오타, 요 부분하고 에게로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에 서로 다른 레고나 또 에로, 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에다가 동사를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치사에다 동사. 근데 전치사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뒤에 동사가 이제 바뀝니다. 이 동사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시제 어간을 만들어요.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에서는 발로, 람다가 2개 있는 게 그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발로 요거는 미래형입니다. 에크발로 할 때 이 에크가 전치사죠. 전치사에다가 발로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붙었는데, 여기에서 앞에 전치사에는 변화가 없고 요 뒤에 동사 요 부분에 람다가 2개가 붙습니다. 람다가 2개를 붙여서 얘는 현재를 나타내요. 현재 시제를. 에크발로에서는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얘는 부정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카이, 그리고 이런 접속사는 삼각형을 치고, 호파테르 무 그랬을 때 주어에다가 무까지를 한 묶음을 합니다. 우가 있는 속격은 한 묶음으로.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호니까 이게 주격이 되겠죠. 나의 아버지는, 얘가 주격, 노미나티브. 아가페 세이 그래서 이 A가 나오잖아요. A. 그러니까 얘는 그는,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얘는 미래. 그래서 그는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겠어요? 주어가 있었죠. 나의 아버지 그는, 여기 아우톤, 온이잖아요. 온.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대격. 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 그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기서 아우톤, 그를 이제 사랑하실 것이고, 또 카이가 나오고요. 프로스 아우톤 그랬을 때 프로스 아우톤, 얘는 전치사에다가 지금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그에게, 프로스가 에게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엘류소 메사 그랬을 때 메사가 나오잖아요.
S가 나오면 얘는 수동태 어미구나. 우리의 수동태 어미. 근데 여기 시그마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미래형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LU 요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얘는 미래가 완전 달라진 그 동사였구나. 그러니까 에르코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에르코마이 가다에서부터 나온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가 그 중간태 형태인 디포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디포넌트 형태, 중간태 디포넌트의 형태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리고 모넨, 얘가 이제 처소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시면 모네스 해. 그러니까 얘는 명사예요. 처소라는, 머무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요거 파르 아우토, 이거는요 곁에, 그와 함께, 아우토, 파르 전치사, 그리고 역격, 그래서 그와 함께, 호이 에소메사, 우리는 할 것이다, 우리는 만들 것이다, 뭐 이래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익숙해야 되는 단어가 요거예요. 아포스텔로 할 때 이 람다가 2개인 단어,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에서는 람다가 2개인데 미래형에서는 람다가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람다가 1개, 2개. 그래서 아포스텔로 할 때 우리는 요게 익숙하고요. 그래서 미래 시제일 때는 하나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로가 이오타 요 부분, 그리고 아레이스 할 때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 형태가 틀려집니다. 현재형에서는 이오타가 붙는데 미래형에서는 이오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르라고 하는 이게 어근이라고 한다면 현재형에서 이오타가 붙어가지고, 이오타가 붙었는데 이오타가 붙으면서 이게 현재형이 되는데 이게 중간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이로가 된 게 현재 형태고, 아로에 그냥 에이스가 붙은 게 미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레이스가 미래 형태가 돼요. 아까 전에 문자 추가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오타라는 문자를 추가를 해서 현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R이 이렇게 가서 R이 에이스 뭐 이렇게 갈 텐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이오타가 요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I로 아이레이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이거 I로 아이레이스, 아이로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현재형인데, 여기까지는 현재형. 근데 R에다가 이오타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R레이스, R에다가 에이스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미래 형태입니다. A 때 그러니까 뭐가 조금 축약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위에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면서 뭔가 길어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한 번쯤은 추측을 해야 됩니다. 뭔가 축약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단어를 보시면 축약이 됐는데 뉘가 있어요. 뉘가 요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아까 전에 레모나스 그래가지고 흘러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소리니까 흘러가는 소리만 나오고 요렇게 나왔을 경우에 얘는 미래형이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유음에서는 시그마를 붙일 때,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일 때 느스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S를 붙이는데 유음에서는 S를 붙이는데 S하고 또 뒤에 에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때가 나오면 이 시그마가 두 모음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애의 때가 되는데 애의 때가 되니까 애하고 애가 같이 만나서 뭔가 모음이 두 개가 연결이 돼버리니까 얘는 축약을 해줘야 돼요. 축약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A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A로 축약이 됐지만 좀 길게 느껴지게끔 위에 요 표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강세가 들어가면서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형이 돼요. 너는 판단할 것이다. 크리노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에케이노스 크리네이 아우톤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케이노스 크리네이 아우톤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어미들이 보여야 되는데 어미들 뒤에 꼬랑지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선 동사를 한번 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동사를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 A가 있죠. 그럼 A가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 그러면 그는이죠. 그는이에요. 근데 동사 위에 요게 있어요. 뭔가 그러면 축약이 되어졌네? 뭔가 축약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뭔가를 아까 이렇게 글자가 뭔가를 보면 요게 유음이에요. 아, 유음이니까 축약이 되려면 얘는 미래형이겠구나. 그래서 그는 판단할 것이다. 미래형이 돼서 판단할 것이다. 자, 그는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게 이 크리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오스가 나왔잖아요. 오스. 에케이노스 오스가 나왔으면 얘가 주격이네 라는 게 보여져야 합니다. 얘가 주격이구나. 오스니까. 그러면 에케이노스 그랬을 때 에케이노스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지시대명사인데요. 대시라는 거예요. 대. 멀리 있는. 근데 멀리 있는 건데 얘가 주격이에요. 뒤에 뭔가 없어. 그러면은 that 다음에 이 형용사가 지시 형용사죠. 그러면 얘는 that one이 되는 겁니다. 사람. 그 사람은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그래도 되겠죠. 저 사람은 크리네이 판단할 것이다. 아우톤 on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목적어 대격이겠죠. 대격 목적어로 쓰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를 판단할 것이다. 그 다음에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거와 연결이 된다.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테, 에스카테, 헤메라 세 개가 다 이오타가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n 다음에 나오는 헤메라까지 얘는 묶어주는 겁니다. 전치사 구예요. 한 묶음이란 얘기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게 엔 크리스토 인 그래가지고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스카테 헤메라 그랬어요. 헤메라는 이게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에스카테 그랬을 때 에스카테는 얘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에스카테는 에스카토스,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에스카테라고 하는 형용사 테 에스카테 헤메라 이거는 정관사 그 다음에 에스카테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리고 헤메라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다시요.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이게 그 마지막 날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에케이노스 그 사람 저 사람은 목적어 아우톤 그를 크리네이 판단할 것이다. 미래형 마지막
나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엔토 오노마티무 다이모니아 에크발루신. 다시요. 엔토 오노마티무 다이모니아 에크발루신. 자, 처음에 나오는, 읽으면서 처음에 전치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다음은 어쨌든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묶어주는데, 명사가 그러니까 정관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있겠구나. 아니면 뭐 형용사가 나오든지 어쨌든 명사까지 묶어주는데 뒤에 무라고 하는 속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격은 앞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엔토 오노마티, 티라고 하는 이 이오타, 여기 이오타, 그러니까 토 오노마티가 이제 명사예요. 근데 이따 제3변화 명사인데 다시 한번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엔토 오노마티 그러면 이름으로인데 여기 무가 나왔죠. 무. 아까 전에 무, 이게 나의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랑 명사랑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우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보이죠. 우신. 우신 그랬는데 얘가 위에 또 요게 달렸죠. 그러면 얘는 뭔가 또 축약이 됐네? 그들은인데 그들은은 맞는데 축약이 됐네? 근데 앞에 보니까 람다가 하나 있네? 그러면 발로 저희가 봤던 단어인데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이죠. 그러면 얘는 그래서 현재형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미래형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낼 것이다. 무엇을? 다이모니아, 귀신들을 되겠어요. 다이모니아, 여기 귀신들을입니다. 여기 요 부분 요 복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토스 메네이 에피톤 코스몬 알라 시 메네이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우토스 메네이 에피톤 코스몬 알라 시 메네이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우선 전치사를 먼저 묶어볼게요. 전치사 구를 먼저 묶으면 에피 다음에 이게 전치사 다음에 관사가 나오고 온 명사가 나오죠. 여기까지 묶어줘요. 전치사 구. 그 다음에 알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에이스도 나오죠. 에이스도 묶어주고 우스, 아스. 그러니까 얘도 정관사, 뭐 명사, 형용사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아우토스를 읽었을 때 오스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맨네이 A가 나와요. A. 그는 A가 나오죠. 그는 A. 자, 여기서 보시면 맨네이 그랬을 때 특이하게 늘어나고 그런 게 없죠. 이 위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현재형이에요. 그는 남아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우토스 얘도 그는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얘가 그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 뭐 그는인데 얘나 두 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강조해 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는 남아있다. 에피톤 코스몬 그랬을 때 어디에 라는 게 이 에피입니다. 전치사예요. 어디에 뭐뭐 위에 톤 코스몬 그 세상에. 그러니까 그는 그 세상에 남아있다.
그리고 하지만 알라, 하지만 뭐 때로는 그리고라고도 해석하고요. 보통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나왔죠. C는 인칭 대명사 주격이잖아요. 너는 여기 또 에이스가 나왔어요. 에이스. 아, 너는 에이스.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너는 당신은 에이스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위에 뭔가 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메네이스 위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려져 있으니까 아,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여기 유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형, 미래 형태. 그래서 당신은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에이스가 인투예요. 뭐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에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걸 에이스라고 하는데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예요. 근데 여기 아이오나스 할 때 이 단어가 이터널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앞에 정관사가 있고 형용사 뒤에 뭐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영원까지라는 거겠죠. 영원까지, 영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상에 남아 있지만 당신은 영원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